1964년 자신을 성폭행하려는 남성의 혀를 깨물어 절단했던 18세 소녀가 중상해로 징역 10개월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가해 남성보다 처벌이 무거웠습니다. 시간이 흘러 이제 77세 할머니가 된 소녀는 법원에 재심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건을 보도해서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민영 기자,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던 겁니까? 최말자 씨는 18살이던 1964년 5월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남성의 혀를 물어 절단했습니다. 일면식도 없던 20대 노모 씨가 길을 알려달라고 유인한 뒤 최 씨를 넘어뜨리고 범행을 시도한 겁니다. 긴박한 순간 최 씨는 안간 힘을 썼습니다. 숨도 못 쉬고 넘어지면서 충격을 받으니까 정신을 잃어버렸죠. 눈도 뜨고 그래 보여 아무도 없고 일어나려 하니까 입에서 이상한 느낌을 느끼고 그 자리에다 뱉고 일어났는데 이제 그 혀가 잘린 거겠죠. 최 씨는 정당방위라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남성에게 중상해를 입혔다며 오히려 최 씨를 기소했습니다. 최 씨는 6개월 정도 구속돼 있다가 겨우 풀려났는데 법원은 이듬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렇다면 가해자는 어떤 처벌을 받았습니까? 가해자는 강간미수로는 기소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주거침입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는데요. 당시 가해자가 여성의 집까지 찾아가 평생 불구로 살게 됐다며 나랑 결혼할 거 아니면 돈 내놔라며 억지를 부렸다고 합니다. 결국 최 씨 아버지가 논을 팔아서 가해자에게 합의금까지 건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피해자인 여성이 남성보다도 처벌을 더 많이 받은 건데 이유가 뭡니까? 당시 재판부는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최 씨가 남성을 따라가는 등 성폭행 충동을 일으키는데 어느 정도 보탬이 됐다. 그리고 혀를 끊어버림으로써 일생 말 못하는 불구의 몸이 되게 하는 건 정당한 방위의 정도를 지나쳤다고도 했습니다. 그 당시 언론들도 혀 자른 키스 사건, 키스 참변 같은 자극적인 제목을 다룬 기사를 썼고요. 혀 끊긴 것도 인연인데 결혼시키자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도무지 납득이 가질 않는데 최 씨가 재심을 청구한 거죠? 네, 재판이 잘못됐다는 거죠. 가해자는 사건 4개월 후에 1등급을 받아서 군대도 가고 베트남 파병도 갔다고 합니다. 중상해가 아니란 겁니다. 경찰 수사 단계에선 결혼하라는 2차 가해가 있었고요. 검찰도 자백하지 않으면 평생 감옥에서 살게 될 것이라면서 진술을 강요했다라는 게 최 씨 주장입니다. 욕은 다 하고 내를 잡아 죽일 듯이 앞에 요 앉혀놔놓고 바람말 하래요. 바람해라. 그러면서 지금도 내가 그 해치지를 못해. 너무 분하고 너무 억울하고. 재심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1심과 2심 모두 재심을 기각했습니다. 위법한 수사라는 명백한 증거가 없다며 반세기 전 일이라 판결을 뒤집을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최 씨는 대법원 판결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기다린다 자체가 너무 힘들어요. 정말 하루하루가 지옥입니다. 이 사건을 바로 잡아달라는 거. 내 사건을 바로 잡으면 또 이걸 보고 용기 내서 나와서 도움을 받고. 재심 기각 결정이 2021년 9월에 났지만 대법원 기일은 1년 8개월째 감감무소식입니다. 피해자의 억울함을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빠른 판단이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사건을 보다 전민영 기자였습니다.